현재 일본은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나라 문을 꽁꽁 닫아버리고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일본경제신문에 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일본의 경제계로부터 자민당 정권의 폐쇄적인 코로나 정책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정권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자 작년 11월부터 유학생과 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일본의 하루당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명을 돌파하는 등 자민당 정권의 세국주의적인 방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이 입증되었는데요. 기시다 정권 측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외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오키나와 지자체 측은 오키나와의 주일미군 기지로부터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뜬금없이 미국을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역 실패는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일본의 3차 백신 접종 등 일본 자신의 내부 문제가 더 큽니다. 실제로 일본의 주요 언론 도쿄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3차 접종 비율이 2.1%로서 선진국 중 최하위라고 분석되었습니다. 작년에 1차 및 2차 접종에 있어서도 올림픽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도 백신 접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늦어져 일본은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당했지만 지금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의 3차 접종이 뒤처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자 기시다 총리는 1차 및 2차 접종이 늦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백신 접종으로부터 3차 접종은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황당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폐쇄적인 성향은 지금도 극단적일 정도로 심각한데요. 일본의 폐쇄성은 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에도 시대에 외국인은 일본 입국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오직 나가사키에 위치한 데시마라는 작은 섬이 네덜란드인만 상륙할 수 있는 유일한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기독교 선교 등 종교적 정치적 활동은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경제활동만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역사학자들은 일본에 대해 쇠국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쇠국이라는 단어조차 원래 존재했던 단어도 아니고 19세기 일본의 학자인 시즈키 다다오가 만들어낸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폐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야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지독한 폐쇄성이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을까 합니다. 지금도 일본을 갈라파고스라고 부를 정도로 일본의 폐쇄적이고 자폐적인 성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태평양 먼 바다에 홀로 떨어진 갈라파고스 섬에 생물들이 고립되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괴상망측한 동물들이 존재한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21세기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디지털화와 IT화를 통해 비약적인 혁명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팩스를 사용하고 도장을 찍는 문화를 고수하는 자폐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도 외부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자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나라를 철저히 외부로부터 폐쇄해버리는 세국 정책으로 몰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쇄국 정책으로 외국의 사업자와 노동자가 일본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업 분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본에 들어오지 못해 일본의 농산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인의 유치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에 과도한 방역 세국 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파탄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입국 금지보다 백신 보급을 좀 더 가속화하는 등 내부의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앞서 언급한 일본 경제신문의 기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이제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아무리 입국 제한을 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다 침투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입국 제한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은 강하지만 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폐쇄적인 방역 정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일본의 경제 붕괴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올해 2월 11일부터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경우에는 입국 시 코로나 검사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미접종자도 입국이 허용되는데 이전에는 코로나 검사를 2번 받아야 하는 곳에서 한 번 검사를 받는 것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영국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점도
입국 규제 완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백신 추가 접종이 늦어진 결과 방역에 완전히 실패하고 오히려 외국의 탓으로 돌리며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일본과는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입국이 허용되며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도 입국 규제가 완화되고 있다고 해당 기사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오직 일본만이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이전보다 더욱더 심각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도 일본의 폐쇄적인 입국 규제로 인해 일본의 경제가 위축되고 유학생이 입국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지만 저번 주 일본의 출입국재료관리청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2021년에는 일본의 입국자 수가 2020년에 비해 92%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마치 에도 시대의 세국 정책이 다시 시작된 듯한데요. 일본 내부의 경제계로부터 기시다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을 쇄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의 토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대놓고 세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입국 규제는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며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마저 오미크론 감염 확대를 막는데 입국 제한이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은 국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술 더 떠서 2월 말까지 입국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배경에는 일본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 국민의 약 90%가 기시다 총리의 외국인 입국 봉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씨 스스로 입국 규제 정책이 국내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책을 바꾸기 힘들다 라고 언급한 바도 있을 정도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일부 정치인이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하여도 일본 본래의 뿌리 깊은 폐쇄적인 성향으로 인해 잘못된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치 수준은 대다수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전염이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서 파생된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철저한 입국 제한 조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부 내부에 존재한다고 해당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과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비즈니스 목적에 대해서는 다소 입국 규제가 완화되어 일본보다는 그나마 낫지만 유학생 입국은 실질적으로 금지되며 입국 후 2주에서 4주간의 격리가 요구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의 모습이 뭔가 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7월 참여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정권이 지지율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일본의 세국 정책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리아 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